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동된 지 40년이 되는 한빛원전 1, 2호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운전일지 폐로일지는 내년쯤 결정될 전망인데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AI 분석을 토대로 전남 지역 연안 5곳에 대한 수온을 분석해봤더니 10년마다 0.5도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 평균보다 빠른 수준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정년동 건물에 대한 본격적인 해체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25톤 덤프트럭 4천여 대 분량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금남로와 충장로 등 광주 지역의 구도심 공실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동을 시작한 지 40년이 되는 한빛원전 1, 2호기를 10년 더 가동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계속 운전할지 멈출지 내년에나 운영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6년과 이듬해 연달아 상업운전을 시작한 한빛원전 1, 2호기. 40년 동안 운영되도록 설계됐는데 올 12월과 내년 9월 순차적으로 운영 허가 기간이 끝이 납니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 수명이 끝나도 가동을 10년 더 연장하는 운영 변경 허가 신청서를 지난해 연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상 2년이 소요되는데 이르면 내년 한빛원전 1, 2호기의 연장 운영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심사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을 하면 제가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해서 다시 제출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이 설계 수명을 다하는 한빛원전 1, 2호기는 우선 가동을 멈출 예정입니다. 이보다 앞서 설계 수명이 끝나 계속 운전 승인 심사를 받고 있는 부산의 고리 2, 3, 4호기도 발전을 중단했거나 중단을 앞둔 상태에서 원안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폐로냐, 재가동이냐. 이재명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무게를 두면서도 원전 역시 일정 수준 활용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설계 수명이 다 된 원전은 중단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소위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설계 수명이 만료됐더라도 안전성에만 문제가 없다면 계속 운전을 승인하겠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원전 수명 연장 전망만으로도 주민 불안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그간에도 결함 사고가 반복되어 왔고 무엇보다 노후한 시설 자체가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게 지역 환경단체들의 우려입니다.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짝퉁 부품이 들어온다거나 그다음에 1, 2호기 경락 건물을 부실 공사를 해서 76cm짜리 구멍이 발생됐다거나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 연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돼야 될 것은 안전성입니다. 설비의 기술력과 장비가 아무리 뛰어나도 투명한 운영으로 시설 안전성과 운영 기간에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면 갈등과 불신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날은 흐린 상태고요. 내일까지 비 예보 나와 있어서 주변 점검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 내륙에 10에서 60mm,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20에서 80mm가량의 비 예보가 나와 있는 가운데 특히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주변 점검 철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 상황은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장기간 이어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25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28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무려 3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도 비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폭염에 더해 올해도 바닷물 수온이 오르면서 전남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AI 분석을 토대로 전남, 연안 5곳에 지난 9년간의 수온 분석을 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허연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안군 앞에도 앞바다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바닷물의 수온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신안 앞의 현재의 수온은 26.5도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수온이 빨리 떨어져서 그렇게 걱정을 안 했었는데 작년부터 그 여름이 한 보름 이상 길어지다 보니까 그 고수온 때문에 낙지들이 위쪽으로 안 올라오고. 지난 2016년 이후 여름철 신안 앞에도 앞바다의 평균 수온은 24.8도에서 26.3도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사정은 전남 서부 지역 해안부터 동부 해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연안 5곳에 지난 9년간 수온 변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균 수온이 점차 높아졌습니다. 해마다 편차가 있었지만 모든 해역의 수온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따라 바닷물이 점점 더 끓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한국 연근에는 지난 30년간 10년마다 0.4도에서 0.5도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 평균보다 빠른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온 1도 상승이 어장 환경, 어류 분포, 양식 어종 생존율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고수온으로 인해서 역대급으로 많은 양식생물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표층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증가하였고 제주도 해역 등지에 아열대 어종의 출현이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난류성 어종이 늘고 한류성 어종은 사라지는 현상은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수온은 올라가는데 어장이 사라지고 바다 생태계는 바뀌고 있습니다. 어종별 금어기가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해조류 서식 지역 등의 이동도 하나둘 나타날 것으로 보이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제 바다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자연이 아닌 기후 위기의 최전선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 발생했던 나주의 사업장에 대해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 입건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해당 사업장에서 2,900여만 원의 임금 체불 등 모두 12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 동안 고용 허가가 제외됩니다. 이념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정율성 기념사업이 사업 변경 등의 여파와 맞물리며 2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남구에 따르면 45억 원의 예산을 들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지난해 12월 복원공사 완료를 끝으로 현재까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상 복원공사는 지난해 3월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이념 논란이 불거지며 9개월이 지난 후에야 완료됐고 내부를 꾸밀 전시 콘텐츠를 마련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사업이 멈춘 상태입니다. 요즘 살만한 전셋집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 아파트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 무리하게 집을 구매하는 것보단 전세로 수요가 몰리는 건데요.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지만 전세난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시 풍덕동에 들어설 아파트 모델하우스. 개관 첫날부터 내부를 둘러보려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보증금과 달마다 임대료를 내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입니다. 주변 신축 아파트의 전세 가격 수준인데 내 집 마련이 아직 부담인 수요자의 관심이 컸습니다. 여기는 또 저렴하고 그래서 이제 살아보고 이제 그동안에 10년 동안 돈을 모아서 분양을 받으려고 합니다. 방문객들은 요즘 살만한 전셋집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순천이나 광양 다녀도 여기저기 다녀도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서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들고 월세도 구하기 힘들어서 많이 힘드네요. 지역에서는 입지와 환경에 따라 1000가구 넘는 대단지 아파트도 전세 매물이 아예 없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한두 건 매물이 나와도 금세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집값은 계속 내리막인데 새 아파트 분양가는 상승하고 있어 일단 전세로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전남 아파트 값은 10개월 가까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경기도 안 좋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집을 사는 걸 미루고 일단 전세를 이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차를 찾는 것 같아요. 전세를. 업계에서는 가을 이사철까지 전세난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세 품귀로 월세 전환도 빨라지면서 안정적인 거주를 원하는 실수요자의 불안과 고민도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지역의 도시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원도심 침체로 고민이 깊은데요. 목포의 상설 야시장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늘어가는 빈 점포를 손 놓고 볼 수 없던 상인들이 힘을 모아 직접 상설 야시장을 기획한 건데요.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원도심의 한 거리. 전 굽는 고소한 냄새가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갓 나온 음식들은 거리에 놓인 테이블에서 무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맥주와 함께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밤에 더 선선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먹거리도 풍부하고 또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수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밤이 깊어지자 목포 역전 야시장은 더욱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붐빕니다. 목포 원도심 야시장에선 격주 주말마다 이렇게 30곳가량의 먹거리 장터와 플리마켓이 관광객들과 만납니다. 사람 사는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너무 활성화되니까 목포에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싶기도 하고 다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북적북적하니까 시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고. 늘어가는 빈 점포들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던 상인들. 관광객들의 발길을 오래 머물게 할 방법을 찾다 직접 목포 최초의 상설 야시장을 기획했습니다. 목포를 역전시키자, 원도심을 역전시켜보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11월까지 1차고 그 다음 26년도에는 매주 할 수 있는 그런 역전 야시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원도심 계양문화거리가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알려지며 방문객들의 발길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아이유 주연의 드라마 호텔 델루나 촬영지는 이미 대표 관광 코스. 지난달 공개돼 홍콩과 터키 등에서 흥행몰이 중인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파인 촌뜨기들의 배경 장소들도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목포가 굉장히 근현대사 그리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들을 참 많이 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주민들의 노력과 도시가 가진 매력이 더해지며 목포 원도심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금남로와 충장로 등 광주 지역 9도심의 공실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금남로와 충장로의 6층 이상 오피스, 사무실의 공실률은 44.83%를 기록해 울산 산정동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남대 주변 일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7.11%로 세 곳 가운데 한 곳이 비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무지구의 상가도 2018년 2분기부터 10에서 20%의 공실률이 지속되고 있고 신흥 상업지역으로 떠오른 첨단 1지구 역시 지난해 4분기부터 10% 이상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년동 건물 해체 과정에서 덤프트럭 4,000대가 넘는 건축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타이어와 건축물 해체 시공사에 따르면 오늘부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년동 건물에 대한 본격적인 해체 작업이 시작됩니다. 시공사는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와 건축 혼합 폐기물이 9만 2천여 톤, 25톤 덤프트럭 4천여 대 분량으로 예상했습니다.
금호타이어와 시공사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이어지는 해체 과정에서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소음이나 분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의겸 신임 새만금 개발청장이 새만금 개발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과 아리백 산단 지정, 속도감 있는 개발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는데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아리백 산단 등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아리백 산단의 기본 컨셉입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새만금호 수질 문제와 터덕이는 개발이 새만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신임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이 새만금의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우선 새만금호 해수유통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염분 차이로 물이 순환하지 못하는 성층화 현상으로 바닥층에 산소가 없는 수질 악화가 이어지는 만큼 빨리 결정지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력 발전을 포함한 수질 개선 방안을 모색해 연내 재수립되는 기본 계획에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해수유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 3, 4단계를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전국적으로 유치 경쟁이 붙은 아리백 국가산단 지정에 대해서는 새만금이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새만금이 지난 2022년 국내 최초 스마트 그린 국가 시범 산단으로 지정되면서 적응기를 거쳤고 기반도 갖춰졌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개발의 걸림돌로 지목되어 온 새만금 예비 타당성 조사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예타가 아닌 일괄 예타나 면제 등으로 개발의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당군의 최대 국책 사업이 사실 점점점 잊혀져가는 사업으로 돼가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일괄 예타 면제, 유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한편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고질적인 새만금 해수유통과 재생에너지 문제 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김 청장의 향후 입지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통일부의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북단에 있는 강원 동해안 지자체도 일찌감치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이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경제 교류와 경제 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평화경제특구. DMZ 남방한계선 또는 NLL과 가까운 전국 17개 지자체가 대상인데 강원도에서는 고성과 양구, 인제, 화천, 철원, 춘천까지 6곳에서 지난 1일 속초가 7번째 대상지로 추가됐습니다. 지난 4월 기본구상을 마련한 통일부는 지난달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등 새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마무리될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따라 전국 17개 대상지 중 어느 지역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2023년 12월 시행됐는데 고성군은 8개월이나 빠른 4월에 발빠르게 기본구상을 마쳤습니다. 특히 남북 분단과 통일의 유산이 많은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지난달 통일부 현장 답사에서도 통일 전망대와 재진역, 남북 출입사무소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고성군은 분단과 평화, 생태의 상징으로 유럽연합 등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빠르면 올해 안에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권 접경 지역에서 유일하게 남북한 철도랑 도로가 연결돼 있고 그래서 육로 그리고 저희 이제 해로 관광했던 경험도 통해서 갔던 경험도 있고 해서
지난 3월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속초시는 평화경제특구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지난 6일 강원연구원에 기본구상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속초항이 물류 여객 최북단 항구인 만큼 블라디보스토크와 원산을 잇는 물류와 해양관광 중심지가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양대 철도가 이제 그 개통의 쪽이 가시화됐고, 그리고 크루즈라든가 카페리가 이제 다진 적이 없는 또 하나의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속초만에 특화된 그 평화경제 특구를 만들 겁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 사업자와 입주기업 인허가 간소화,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0조에 달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일부 재정을 지원받게 되고 접경지역으로 그동안 취약했던 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말부터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해 부산 관광업계가 기대가 큽니다. 중국 위챗페이로 부산의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하는 등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장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면세점, 부산 관광 기념품을 선보이는 팝업 스토어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부터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맞춰 미리 홍보에 나선 겁니다. 중국 여행객들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可能也不是很少，但是相对来说会少一点。如果说免签的话，我觉得应该会有很多中国人过来。 관광업계의 큰 손으로 불리는 중국 관광객은 2019년 30만 명 넘게 부산을 방문했지만 코로나 시기 2만 명대까지 급감했습니다.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대만과 일본 관광객 수엔 못 미치는 상황. 하지만 이번 무비자 조치로 중국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광업계의 기대도 큽니다. 관광업계에서는 기대가 아주 높습니다. 특히 면세 시장에서도 그런 다양한 고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부산교통공사는 중국 전용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위챗페이를 부산 도시철도에 도입했고, 부산관광공사는 중국 여행사와 함께 여행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모집에 나섰습니다. 직항도시 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최다 항편이 뜨는 상하이 주변 국가, 신일선 도시까지도 저희가 홍보 타겟을 확대해서 이번 무비자 입국 조치가 장기 내수 침체에 빠져있던 부산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예지입니다. 역사 왜곡 도서가 광주 지역 학교에 비치된 데 대해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리박스쿨 관련 역사 왜곡 도서가 일부 학교에 비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역사 왜곡 도서 논란이 제기되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리박스쿨 비치 여부를 전수조사해 학교 한 곳이 도서 3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광주 전남 지역 곳곳에서 열립니다. 광복절인 오는 15일 오전 광주 고려인 마을 일대에서 1920년 홍범도 장군이 지휘한 독립군이 일본군을 격파한 봉오동 전투를 재현한 봉오동 전투 물총축제가 열립니다. 같은 날 중흥동 스테이지 다목절 콜에서는 제80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가 열리고 독립운동가 박열의 삶을 조명하는 뮤지컬 박열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막을 올립니다. 또 전남도청 갤러리에서는 독립기념관 소장 전시물 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오는 24일까지 열립니다. 전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다문화 인재 전형을 통해 선발한 초등교사 2명이 다가오는 새학기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의 초등학교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다문화 가족과 이주 근로자 가족 등의 진로 성장 지원에 나섭니다. 지난해 기준 전남의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은 전체 6%를 넘어섰고
그 수치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날은 흐린 모습이고요.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 내륙에 10에서 60mm,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20에서 80mm가량의 비 예보가 나와 있는 가운데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주변 점검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지나면서 더위 상황은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오늘 광주의 출근길 기온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28도에 그치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무려 3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오늘 낮 기온 30도를 밑돌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구리의 현재 기온 23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28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모레인 수요일에도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